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한국의 4대 명절의 하나인 음력 8월 15일, 바로 추석입니다. 중추절, 가배, 가위, 한가위라고도 하죠. 한 해 농사를 끝내고 오곡을 수확하는 시기이므로 명절 중에서 가장 풍성한 때이고, 유래는 고대 사회의 풍농지에서 기원했으며 일종의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 유리왕 때 육부의 여자들 둘로 나눠서 두 왕녀가 여자들을 거느리고 7월 기망부터 매일 뜰에 모여 밤늦도록 배를 짜게 했고요. 8월 보름에 그동안의 성적을 가려 진 편에서 술과 음식을 장만하여 이긴 편에게 대접했대요. 이때 회소곡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추고 그랬는데 이걸 가배라고 했답니다. 고려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국가적으로 선대 왕에게 추석제를 지낸 기록도 있대요. 중종 13년인 1518년에는 설, 단오와 함께 3대 명절로 정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조합원 여러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차 아닙니까? 아니면 고향집입니까? 하여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우처럼 쇼핑하자 폭스마켓. 디자인 만족, 품질 만족, 가격 만족까지 깃털처럼 가볍고 시원한 황토평상복 상하 세트가 단돈 12,000원 무료 배송까지 해드립니다. 착한 가격에 하이퀄리티 에코 아웃도어 60여 종을 유통단계 축소로 폭스마켓에서 기존 가격보다 70에서 90% 할인된 놀라운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민TV와 함께하는 참 좋은 쇼핑몰 폭스마켓. 문의는 1566-5476. 검색창에 폭스마켓을 입력하세요. 폭스마켓.co.kr. 철원 오대쌀 광고가 오늘처럼 이렇게 찰지게 들리는 것도 드물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말 중추절에 한가위에 맞는 그런 선전입니다. 광고입니다. 지금 저는 아마도 고향 가는 그런 버스 안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녹음이란 얘기죠. 고향, 사실 저에게 고향이라는 곳은 애매합니다. 왜 애매하냐고요? 태어난 데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아버지께서 군인이셨는데 아버지 고향은 경상북도 영양이죠. 저에겐 본저지입니다. 지금도 아버지는 셋째인데요. 5형제 중에 셋째인데 첫째, 둘째 큰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첫째 형수께서 우리 아버지의 형수시죠. 그러니까 큰어머니께서 지금 영양을 지키고 계시고요. 선산도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태어난 곳은 아니죠. 그렇다고 제가 태어난 익산이 고향이냐? 아닙니다. 아버지는 군인이셨기 때문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셨어요. 저는 국민학교를 입학식을 2번 했습니다. 전방에서 입학식을 했는데 그날로 이사를 갔어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용인이었죠. 경기도 용인. 거기서 2년을 다니고 경기도 성남시에서 또 2년을 다니고 그리고는 서울에 와서 2년을 다니고 국민학교를 졸업합니다. 그리고선 계속 서울에 있었죠. 가장 오래 산 곳이 그러니까 서울입니다. 그럼 제 고향이 서울이냐? 글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부모님께서 한 30년 전부터 정착하신 곳이 강원도 양양이거든요. 속초 바로 밑입니다. 명절 때마다 거길 가죠. 학교 다닐 때 방학 때마다 갔었고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인가? 근데 사실 저는 거기에 정을 못 붙이거든요. 못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또래도 없었고 그쪽 사람들과 동네 사람들처럼 같이 지내지도 못하고 부모님은 물론 거기 뿌리를 박으셨지만요. 저는 겉도는 느낌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서울을 고향으로 생각하기도 그렇고 서울이 고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제일 오래 살았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 살았으니까. 그런데 고향이라는 것은 왠지 그런 거 느낌 있잖아요. 외지에 있으면서 자주 가보진 못하더라도 항상 그리워하는 명절 때면 더욱 생각나는 그런 곳인데 그러고 보면 저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 때 1년에 2번은 그렇게 하죠. 네. 그게 다 연어가 바다에 나가 있다가 강물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그렇게 고향을 찾아서 어머니가 계신 아버지가 계신 아니면 친구들이 있는 친척들이 있는 따뜻하게 반가주는 거길 가려고 그렇게 길을 쓰고 가는 건데 저에게는 고향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는 곳은 아버지의 고향이죠. 선산에 시제를 지내기로 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가 차례상을 맡았기 때문에 4년 만에 갑니다. 예, 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 본연의 음악 방송에 충실하겠습니다. 추석 특집이라고 해서요. 달과 관계된 그런 음악을 듣습니다. 그런 노래들 중에서 고전이라고 볼 수 있죠. 마이클 클레투의 문라이트 플라워 그리고 마이클 올드필드가 만들었고 애니 애슬럼 즉 르네상스의 보컬리스트였던 애니 애슬럼이 불렀던 문라이트 섀도우 두 곡 듣습니다. 예, 두 곡 다 들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생방송은 진행하지 못하더라도 덧글로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요. 버스 안에서 제가 한창 여러분들의 글을 올려주시면 저도 같이 소통을 하겠습니다. 생방송을 원칙으로 하고 있잖아요. 원래 오늘은 제가 시제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었으면 오랜만에 김용민 PD랑 짝을 이뤄갖고 특집 방송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게 잘 안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죠? 예. 4년 만인가 5년 만에 지금 가게 되는 시제도 그렇습니다. 네. 이 민족의 대이동 이렇게 하면서 게르만족의 대이동에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나 그 규모나 이런 걸로는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것은 몇 달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북쪽에 살고 있었던 게르만족들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따뜻한 남쪽으로 살으려고 내려오는 그런 과정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는 로마는 라틴족이 세운 나라잖아요. 지금 이태리 땅입니다만 로마가 제국이 이제 팽창이 되고 그러면서 로마 시민들은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서 국토의 방위를 그들이 하지 않고 외부 용병에 맡기게 되죠. 그러면서 용맹무쌍한 게르만족의 그런 병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런 것도 겹치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서서히 남하한 것이 바로 게르만족의 대이동이죠. 덩치도 크고 라틴족에 비해서 덩치도 크고 용맹하고 사실은 좀 야만적이었죠. 덜 문명화되었던 적어도 그리스 로마 시절의 그런 라틴족들보다는 덜 문명화되어 있는 덩치 크고 호전적이고 싸움 잘하는 그런 체력 강한 게르만족들이 남하한 건데 우리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하는 추석 명절이나 또는 설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며칠 사이에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게르만족의 대이동이라고 1000만 명이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정도 규모가 또 아니고,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다만 그 당시의 세계로 봤을 때, 그 당시의 스피드로 봤을 때는 그야말로 대이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일본은 오봉이라고 해서 양력을 세잖아요. 양력을 세갖고 오봉이라고 하는 추석이 8월 15일입니다. 한참 더울 때죠. 그러나 우리는 일제의 그런 뭡니까? 식민 통치 기간, 그리고 그 후에 출범했던 대한민국 정부들에서 계속 양력을 쓰기를 권장했잖아요. 특히 설날 같은 경우는 1월 1일을 신정이라고 하고, 옛날 그 설날을 구정이라 해서, 그렇습니다만 유전자로 내려온 그런 이건 어쩔 수 없는지 결국은 설날을 주되게 세게 되었습니다만 추석만큼은 계속 음력으로 셌어요. 그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심지어는 10월 초에 추석을 세기도 하고 9월 중순. 이번은 9월 19일입니다만 약간 빠른 편인가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채 더위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추석을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새벽에 아침에 서리가 내린 상태의 들을 바라보면서 추석을 세기도 합니다만 오늘 오프닝에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풍성한 시절에 쇠는 것은 확실합니다. 예전에는 추석 명절 지나고 나면은 배탈이 난 아이들이 꽤 있었죠. 왜? 간만에 기름진 식사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햇곡식, 햇과일, 그리고 기름진 전이라던가 뭐 이런 걸 배 터지게 먹으니까. 그야말로 제철 음식이잖아요. 그걸 원 없이 먹으니까 배탈이 나는 경우들이 많았죠. 요즘 뭐 사시사철 웬만하면 먹으니까 그런 경우는 좀 드물겠습니다만. 그래도 햇곡식으로 햇살로 밥을 지으면은 물을 많이 붓지 않아도 금방 되잖아요. 그죠? 예, 그에 비해서 햇곡식이 나올 때쯤에 작년에 도정에서 샀던 그런 쌀로 밥을 하려면은 실제보다 약간은 좀 더 넣어야지만 알맞은 그런 습도의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또 음악을 들으면서 여러분과 또 댓글놀이 하도록 하죠. 음악 듣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가수들의 노래로 듣죠. 박지윤과 체리필터의 노래를 듣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명절을 한번 보낸 적이 있었는데 저희 명절이라기보다는 그 나라의 명절이죠. 그게 2008년도 9월 말 10월 초 얘기입니다. EBS의 세계 테마기행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여행 프로그램. 네. 그때 제가 방글라데시 편을 찍게 됐어요. 그래서 9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2주 좀 넘게, 방글라데시를 갔죠. 방글라데시는 우리 한반도 남쪽, 남한 땅보다도 작고요. 그곳에 1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엄청 많이 살고 있죠. 인구 밀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평지가 많아요. 방글라데시 자체가 거대한 삼각주라고 보면 되거든요. 엄청 커다란 강, 세 개인가요?가 만나는 그런 삼각주. 그래서 해발 고도가 좀 낮습니다. 저쪽 동쪽에 버마랑 인접 지역 빼놓고는 거의 평지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는 이슬람 국가입니다.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드라고 하는 명절을 세죠. 그건 뭐냐면 라마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라마단은 바로 한 달 동안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면서 단식을 하는.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는 먹질 않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먹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은 단 걸로 일단은 혈당이 많이 떨어져 있을 테니까요.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단 걸로 몸을 이제 원기를 돋게 하고
그 다음 이제 식사를 하는 거죠. 뭐, 낮에 못 먹었으니까 원 없이 또 먹겠죠. 그런 단식 기간을 한 달을 거친 다음에 거기서 이제 그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면서 축제를 엽니다. 그게 거기서는 그 명절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를 안내했었던 방글라데시인, 한국에 와서 일을 한 적이 있었던, 그래서 한국말을 잘하는 그 방글라데시인이 명절이라고 우리 번역을 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기간 겹쳐서 갔었거든요. 물론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나 뭐 운동선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예외로 삼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이 라마단을 잘 지키죠. 예. 그래서 덩달아서 저희도 제대로 잘 못 먹을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관광객들은 뭐 굳이 지키질 필요가 없으니까 어딜 가든 음식물을 구할 수 있으면 먹을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음식물 구하기가 마땅치 않았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라마단의 막판 그리고 그 명절 초입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취재를 겸해서 갔기 때문에 같이 체험을 하기도 했었죠. 예, 그들의 유쾌한 그러한 명절 축제 경험하기도 했었고 그랬습니다. 그 명절을 맞이해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 인근의 그런 섬유공장, 한국인이 경영하는 섬유공장에서 귀향하는 그런 젊은이들 따라가다가 그들을 취재하고 그 집에서 같이 잔치도 열고 그런 체험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뭐 중국의 명절, 그 춘절이라고 하죠. 춘절이라고 해서 설날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하는 그런 것은 언제나 화제죠. 우리보다 인구가 뭐 몇십 배의 규모이기 때문에 또 국토도 몇십 배의 규모이기 때문에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시간 걸렸다라는 것이 화제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교통이 많이 편해졌습니다만 그래도 며칠간에 걸쳐서 3박 4일에 걸쳐서 귀향을 하거나 귀성을 하거나 귀경을 하거나 이런 그래서 춘절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하지 않는 그런 노동자가 많아서 골치라는 그런 하소연을 매년 듣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의 귀성은 중국에 비하면 상당히 아기자기하죠. 규모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는 국토가 좁은데 사람이 많으니까 그야말로 귀성 전쟁을 치르는 것이죠. 예전의 필름을 보니까 지금처럼 예약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거나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가용이 많은 것도 아니니까 상당히 그 기차에 많이 의존했었나 봐요. 예매를 기다리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일 아침부터 예매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서울역 광장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그걸 통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앉으라 그러는데 안 앉잖아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긴 장대를 가지고 휘두르는 거죠. 예. 그럼 사람들이 앉을 거 아닙니까? 한번 휘두르고 나면은 다시 사람들이 일어서기도 하고 돌아오는 장대에 맞기도 하고 뭐 이런. 그리고는 지금처럼 무슨 KTX 같은 경우는 입석 자유석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서서 가는 사람은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그러나 예전에는 이 10,000원 기차를 넘어갔고 출입문으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창문으로 사람들이 드나들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타고, 네. 지금처럼 냉방이 잘 되겠습니까?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그러면서 가기도 하고요. 또 언제나 매년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만 구로공단에서 그런 귀향버스를 회사에서 대절해서 관광버스나 이런 것을 가지고 행선지별로 구분을 해서 단체로 귀성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이 포함되는 거죠. 고향 갔다가 여차에서 눌러 있지 말고 다시 2차 타고 회사로 복귀하라 라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습니다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열차 노선은 뭐 이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KTX가 생겼고 또 고속도로가 많이 확충이 되고 차가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비하면은 귀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처럼 자가용이 없는 사람들은 근심이 있죠. 예. 제가 이번에 지금 가고 있는 것도 한 번에 가질 못하고 중간에 안동에서 서서 안동을 거쳐서 다시 버스를 타고 영양으로 가야 됩니다. 그 올 때 차표는 아직 마련하지 못했어요. 가봐야 합니다. 영양터미널은 예약을 인터넷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갖고 제 사촌 동생한테 부탁을 했습니다만 이 사촌 동생이 이 녹음을 끝내고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이 상태까지 예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운에 맡길 뿐이죠. 근데 예전에 비하면 좀 그러니까 그거죠. 설사 버스표를 구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같이 모였던 친척들 중에 분명히 자가용을 몰고 온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든 묻어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결사적으로 열차표를 사려고 그렇게 했었나 봅니다. 자, 음악을 또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비교적이 아니라 요즘 최신곡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옥상 달빛의 노래부터 듣죠. 옥상 달빛의 히어로 그리고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의 나는 개. 예. 오늘 뭐 추석 특집이어서 달과 관계된 노래 듣는다고 했었는데 달과 관계된 노래는 아닙니다만 달과 관계 있는 그런 뮤지션이었어요. 옥상 달빛,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한 팀은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팟캐스트 라디오도 진행하고 있는 옥상 달빛이고요. 하나는 참 가슴 아픈 기억입니다. 벌써 돌아가신 지 햇수로 3년 됐나요? 예. 본명 이지원. 예. 이진원이었죠? 이진원.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 나는 개. 왜 날 빨갱이로 만들어? 하면서 외치죠. 제가 참 좋아하는 곡이었습니다. 이명박 정권 때 노래로 전투형 달빛 요정이라고 하는 그런 컨셉으로 노래로 한거를 하게 됐었던 메이저리그 야구 경기를 좋아했었던 예. 국내 프로야구 경기도 좋아했었던 끝내 역전 말로 홈런을 날리지 못하고 뇌출혈로 세상을 마감을 했습니다. 달빛 요정 역전 말로 홈런에 나는 개였습니다. 예. 자, 중요한 얘기 듣고서 입으로 넘어가겠습니다.